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얼마 전 부산 덕천 지하상가 남녀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폭행 당사자들에게 수사가 돌아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은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실랑이 하다가 여성이 실신한 이후에 남성이 휴대폰으로 쓰러져 있는 여성을 가격하고 실신녀를 싹둑킥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 여러 커뮤니티에 영상이 바이럴 안 됐으면 아마도 그냥 지나쳤을 사건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니까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지 누가 신경이나 썼겠어요. 여튼 쌍방이다, 남성의 도를 넘는 데이트 폭행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여기에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가 한마디 했는데, 국민일보 기사에서 여자는 열대 맞고 한번 핥혀도 쌍방폭행, 그게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심리학 전공인 걸 알겠는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여성차별적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유감입니다. 모자이크된 영상을 봐도 처음에는 둘 다 주먹질을 했어요. 당연히 쌍방 폭행입니다. 남성의 일방적인 데이트 폭행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남성이 좀 더 가하게 폭행을 했지만 애초에 서로 간의 폭행이 시발점이니 둘 다 폭행으로 조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남녀 사이의 폭행뿐만 아니라 같은 동성 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남자들 술 먹고 시비 붙은 경우 많이 맞았는데 도중에 한두 대 때렸다고 그게 쌍방 폭행이 아니다,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경우가 아니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돼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최근 법의 드림에 올라온 글에서도 크게 다쳐서 실로 꿰매는 상처를 입을 정도로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억울하다는 글도 있었어요. 하물며 크게 다친 사건도 쌍방으로 다루는 세상에서 이 사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남자들도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불구하고 경찰이 쌍방으로 입건해서 조사하는 마당에 남녀 싸움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가 있나요? 달라지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지. 다만 여자가 실신한 이후에 남성의 폭행이 단순 쌍방폭행을 넘어섰다고 보이기에 그 시점부터는 다르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일방이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폭행은 쌍방이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얼굴 내려 찍은 거랑 싹커킥은 단순 폭행으로 보기에도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걸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쌍방폭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교수라는 양반이. 그러면서 이수정이 하는 말이, 여성 안전을 위해서 파트너 폭행은 현재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파트너 폭력을 범죄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그때부터는 피해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당신 남자니까 봐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냐면, 연인 간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경찰들이 합의하라고 하나요? 무조건 입건하고 조사합니다. 지금은 2020년이에요. 이수정 씨가 데이트하던 1980년대, 90년대가 아닙니다. 만일 이성에게 폭행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이걸 무마해버린다? 당장 징계 먹고 한직으로 발령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가 생긴 이유가 합의를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법상으로 피해는 입어서 피해자지만 내가 저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처벌하지 말라는 소리지 피해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남자니까 합의를 해서 고소나 신고 취하해라, 이런 소리를 경찰들이 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런 소리 하면 바로 징계감입니다. 만일 여성이 그런 경찰의 말을 듣고 녹취라도 하면 그 경찰은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죠. 이수정이란 사람이 얼마나 법에 무지한가 이런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범죄 심리학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하고 형법학은 차원이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랑 논리적으로 형벌 체계를 구하는 거랑 전혀 다른데 논리가 필요한 형법학에다가 심리학에서나 써먹고 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면서 승승장구하는데 프로파일러로서 범죄자들 심리 얘기하는 걸 제외하고 무슨 형벌이 어쨌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쨌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토 나옵니다. 나이오기는 형법학자들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렸는데 심리학 전공한 사람 이야기를 마치 형법학 전공자인 것 마냥 치켜 세워주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심리학 전문가, 여성주의자일 뿐입니다. 심리학 전공에서 운 좋게 범죄 심리학 강의한다고 형법학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한낱 개인이나 유튜버들이 짓거리는 거랑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틀리잖아요. 공신력도 생기고. 특히 민감한 사안인 형벌이나 형법학에 관한 이야기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이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변 변호사나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자문을 좀 구하던가. 이 기사에 기자가 쓴 것처럼 보이는 각주가 있는데 정당방위 기준이 엄격하기에 연인간 폭력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썼어요. 뭐 인턴 기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서 대충 들은 거 보고 쓴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싸움이나 폭행으로 인한 정당방위는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법조 선배 기자에게 물어보세요. 싸움이나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있는지. 법조문이나 대법원 판례집이나 봐야 나오는 게 바로 정당방위예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문 세상에 연인과 폭행이든 아니든 불리하게 작용될 것도 없어. 정당방위를 아예 인정 안 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더 불리할 게 뭐 있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똑같지. 이상 아재TV 아재였습니다.